오늘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인물의 의상 착장 품질을 조금 더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활용하면 단순 인페인트 결과 대비 의상의 질감과 지퍼의 디테일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플럭스 필 모델과 리덕스 모델을 활용했던 지난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기존 워크플로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킹을 진행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봅니다. 원본 드레스의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비슷하게 재현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본에 붙어있는 반짝이고 큼직한 장식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리덕스 웨이트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덕스 모델이 원본을 조금 더 강하게 참고하도록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여전히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원본의 디테일을 조금 더 세세하게 반영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실제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한 뒤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질감 및 패턴 표현이 중요한 트위드 자켓을 입혀봅니다. 워크플로우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워크플로우의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워크플로우를 이용해 참고 이미지를 모델에 입혀줍니다. 이후 생성된 결과 이미지의 마스킹 영역을 4개의 영역으로 다시 분할해줍니다. 그에 맞춰 참고할 의상 이미지도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합니다. 분할된 각각의 영역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시 워크플로우를 실행함으로써 원본 의상 이미지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영역의 디테일을 모두 향상시킨 뒤 각각의 이미지를 다시 이어붙여 원본으로 합쳐주면 전체적인 의상의 디테일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미세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에서부터 변경된 이미지의 품질도 나쁘지 않지만 디테일링을 거치고 나면 패턴이나 질감 등이 조금 더 개선됩니다. 워크플로우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면 빨간색 노드들은 원본 의상을 영역별로 분할한 것이고 그 아래에 위치한 초록색 노드들은 1차적으로 의상을 변경한 이미지를 분할한 부분입니다. 각각 분할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다듬어주기 위해서 해당하는 영역의 마스크 이미지도 함께 분할해줍니다. 그 후 우측에 보이는 4개의 그룹은 각각 해당 영역을 한 번 더 샘플링하도록 되어 있고 샘플링을 통해 각 영역의 디테일이 향상된 이미지들을 다시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한 다음 이미지 컴포지트 마스크드 노드를 통해 원본 이미지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리덕스 모델이 의상을 참고할 때 사용하는 클립 비전 모델은 가로 세로 384픽셀까지만 인지합니다. 따라서 기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참고 의상 이미지가 384픽셀 이상이라면 샘플링을 통해 재현되는 의상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방식은 원본 의상을 잘라낸 뒤 그 영역을 다시 참고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원본의 해상도가 낮으면 결과물의 품질이 되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해상도별로 준비한 뒤 실제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보면 그 결과에서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384픽셀로 줄인 상태에서 기존 워크플로우로 생성한 이미지와 디테일링을 진행한 결과 이미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의상을 확대해서 보면 오히려 디테일링을 한 이미지가 더 품질이 떨어집니다. 반면 해상도가 충분한 경우에는 디테일링을 진행한 쪽에서 전체적인 패턴의 윤곽이나 형상이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 고화질의 참고 의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상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프롬프트, 시드값, 디노이즈, 리덕스 웨이트 등의 변수를 다양하게 변경해가면서 여러 의상을 테스트해보며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질수록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처음 생성했던 트위드 자켓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원본 의상에 달려있던 단추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드 값이나 리덕스 웨이트를 바꾸더라도 단추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면 디테일링 과정에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분할 영역 중 단추가 달려야 할 영역이 있는 좌상단 부분에 리덕스 웨이트를 올려주고 디노이즈 값도 함께 올려줍니다. 그 후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해보면 원하는 영역의 디테일링이 다시 실행되면서 단추가 달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의상의 택이 가슴 부분에 함께 등장하기는 했지만 해당 부분은 수치를 최적화하여 다시 샘플링하거나 추후 리터칭으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리덕스 웨이트 값과 디노이즈 값을 수정하여 디테일링을 진행해줍니다.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상의 좌측에 단추가 달려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추의 위치나 품질이 엉성하기는 하지만 예시를 통해 워크플로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함이므로 실제 사용 시에는 상황에 맞게 세세하게 변수들을 제어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접근법으로 디테일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상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